75살입니다. 이런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 손주들이 알면 기겁을 하겠지만 이제 와서 숨길 것도 없습니다. 남들이 말하길 그 나이에 무슨 성생활이냐 하죠. 하지만 저와 제 아내는 지금도 부부로서, 연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친구들에게 말해봤자 황당하게 쳐다볼 테고 자식들에게 말했다간 걱정만 끼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낯선 곳에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저와 아내 영자는 서로 25에 결혼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누구나 그렇듯 뜨거운 사랑을 나눴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어느새 우리 사이에 거리가 생겼습니다. 특히 제가 은퇴한 후로는 더 소원해졌어요. 집에 있는 시간은 많아졌지만 오히려 대화는 줄었습니다. 각자 방을 쓰기 시작한 것도 그때쯤이었죠. 어느덧 70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갑자기 약도 많아지고 식단 조절도 해야 하니 신경이 쓰였죠. 무엇보다 스스로 늙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쇠약해진 모습에 한숨이 나왔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때 아내도 몸이 좋지 않았어요. 무릎 관절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다니고 있었죠. 서로 아픈 데를 챙겨주는 사이가 되었지만 부부로서의 감정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서로 등을 돌린 채 각자의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마치 평행선처럼 함께 있어도 따로인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아내가 욕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머리를 감고 나온 아내의 모습이 젊었을 때와 겹쳐 보였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다시 일어난 거죠. 아, 나는 아직도 아내를 여자로 보는구나. 그날 밤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원해진 건 나이 때문일까? 건강 때문일까? 아니면 그저 서로에게 익숙해져서일까? 잠을 설치며 고민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꽃을 건넸습니다. 동네 꽃집에서 산 작은 꽃다발이었어요.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특별한 날인가요? 아니, 그냥 당신이 예뻐 보여서.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본 그 미소가 참 반가웠어요. 이런 작은 변화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요. 아직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부부로서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노년기 건강관리법, 부부관계 개선 방법 등을 검색했죠.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곧 진지하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건강한 성생활이 가능하다는 글들을 읽으며 용기를 얻었어요. 특히 한 의사의 조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노년기 성생활은 젊은 시절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 우리는 다를 뿐 끝난 게 아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이더군요. 아저씨, 그렇게 오래된 부부가 무슨 성생활이야? 누군가 이렇게 물으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지금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편하고 깊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보다 지금이 더 만족스러운 때가 많아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내와 한동안 각자 방을 썼죠. 밥은 같이 먹어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약은 챙겨 먹었어?
이런 필수적인 대화만 오갔어요. 같은 TV를 보면서도 웃음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마치 룸메이트 같은 사이였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열어야 한다는 것을요. 아내에게 다가가기 전에 먼저 저 자신을 돌봐야 했습니다. 스스로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아주 작은 습관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스스로를 세우는 습관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오늘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동시에 매일 아침 집 주변을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분, 점점 시간을 늘려 30분까지 걸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뇨 수치도 조금씩 안정되었고 혈압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매일 한 가지씩 칭찬하기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억지로라도 찾아서 말했습니다. 오늘 반찬 맛있네. 그 옷 입으니 예뻐 보여. 처음에 아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겠죠. 하지만 제가 꾸준히 하니 아내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요?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서로에게 말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내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더 신경 써서 만들어주고 저녁에 TV를 볼 때 가끔 제 어깨를 두드려주기도 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아내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단순한 마사지였지만 그것이 우리의 벽을 허무는 첫 단계였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세운다는 것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지가 중요했어요. 노년기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호르몬도 줄어들고 체력도 떨어지죠. 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이 몸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도 했어요. 제 나이에 성생활이 가능한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의사는 놀랍게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적절한 성생활은 노년기 건강에 좋습니다. 단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접근하세요. 그 말을 듣고 더욱 용기를 얻었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영양제도 꾸준히 복용했어요. 신체 활동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기도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노력한 결과 우리 부부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젊은 시절과는 다른 더 깊고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죠. 성급함 없이 서로의 페이스를 존중하며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의 우리 성생활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만족스러운 때가 많아요. 예전에는 몰랐던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으니까요. 세운다는 건 욕망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우리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식단 관리였습니다. 양파, 마늘, 단호박, 그리고 고기, 지금도 매일 챙깁니다. 이 음식들이 제 몸을 변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어요. 사실 당뇨 진단을 받은 후로 식단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하지 말아야 할 것에만 집중했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에는 관심이 없었죠. 단 음식을 줄이고 기름진 것을 피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에서 정력에 좋다는 음식들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스크롤을 내렸지만 다시 돌아와 자세히 읽었습니다. 양파와 마늘이 혈액순환에 좋고 단호박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신체 기능을 활성화한다고 했어요. 또한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도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아침 식단을 바꿨어요. 양파를 듬뿍 넣은 채소볶음, 마늘을 첨가한 현미밥,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은 단호박 죽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의아해했지만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동참해 주었어요. 이거 왜 갑자기 먹는 거예요? 건강에 좋대. 우리 둘 다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는데 아내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 모르는 척하는 게 편했을 겁니다. 패스트푸드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외식도 줄이고 가능한 한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었어요. 제철 음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했죠. 봄에는 냉이와 달래, 여름에는 오이와 토마토, 가을에는 버섯과 고구마, 겨울에는 무와 배추, 계절마다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했습니다. 소식의 힘도 체험했어요. 예전에는 배가 부를 때까지 먹었는데 이제는 7분 정도 먹고 그만둡니다. 처음에는 조금 허기졌지만 점차 몸이 적응했어요. 오히려 소화도 잘 되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약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체중이 조금 줄었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전에는 늘 피곤했는데 이제는 일어나자마자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도 있었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곳이 단단해지는 횟수가 늘어난 겁니다. 젊었을 때처럼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은 자연스럽게 발기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내 몸이 아직 살아있구나. 아내에게 이 변화를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아내와 함께 식단을 관리했습니다. 서로 좋은 음식을 찾아보고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 과정에서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신선한 더덕이 들어왔대. 내일 더덕구이 해 먹을까? 좋지. 마늘 정도 같이 구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우리를 다시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식탁에서의 대화가 늘어나고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마음이 깊어졌어요. 음식을 통해 서로를 돌보는 시간이 많아진 거죠. 건강은 성생활의 기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건강의 기본은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매일 먹는 음식이 더 중요했어요. 입맛을 바꾸니 마음도 바뀌더군요.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변하고 그에 따라 자신감도 생기고 아내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식사 시간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건강과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웃으시죠?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어요. 이게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나 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귀 마사지를 하고 TV 볼 때마다 발바닥을 두드리는 습관을 들였더니 몸이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이 방법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면 매주 한 번씩 건강 강좌가 열렸어요. 그날 강사로 온 한의사가 노년기 건강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중 하나가 귀 마사지와 발바닥 지압이었습니다. 귀에는 인체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귓불을 당기고 귀 전체를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전신의 장기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따라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어요. 귓불을 부드럽게 당기고 귀 전체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며 마사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3분씩만 하라고 했어요. 발바닥 두드리기도 시작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망치 같은 도구를 사서 TV 볼 때마다 발바닥을 톡톡 두드렸어요. 처음에는 간지럽고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발바닥에도 우리 몸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발바닥 가운데 부분은 신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신장 기능이 활성화되고 신장은 생식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놀랍게도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전에는 밤에 두세 번 일어났는데 이제는 많아야 한 번 정도입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졌고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늘 몸이 무겁고 피곤했는데 이제는 상쾌하게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자연스럽게 발기되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아내도 제가 귀를 만지고 발바닥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건강에 좋대. 한번 해볼래? 처음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저녁마다 둘이 나란히 앉아 귀 마사지를 하고 발바닥을 두드리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때로는 서로의 발을 마사지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건강을 변화시켰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니 전신의 컨디션도 함께 올라갔어요. 특히 성생활과 관련해서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섹스는 단순히 성기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전신의 컨디션이 좋아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침실에서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키스와 포옹으로 시작했습니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어요. 서로의 몸과 마음이 천천히 준비될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더 깊은 만족으로 이어졌죠.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노년기 성생활은 젊은 시절과 달랐습니다. 발기 시간이 짧고 강도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오랜 시간 서로를 쓰다듬고 이야기를 나누며 교감하는 시간이 길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작은 습관들 덕분에 성관계 자체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늘어났어요. 물론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중간에 발기가 풀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귓불을 당기고 발바닥을 두드리는 이 단순한 습관이 우리 부부의 성생활을 되찾아준 것 같아요. 웃으시죠?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 중요한 루틴이 되었어요. 작은 습관이 큰 활력을 만든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줄어든다고들 합니다. 아픈 곳은 늘어나고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고 소중한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니 웃음이 사라지는 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낙천적으로 살자. 그거 하나로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했어요. 하하 소리내어 웃었죠. 어색했지만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웃으며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 산책 갈까? 처음에 아내는 의아해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제가 갑자기 웃으며 말을 거니 당황스러웠겠죠. 하지만 곧 아내도 미소로 답해 주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웃음이 우리 일상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친 걱정, 과거에 대한 회한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나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누릴 수 있는 행복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말자.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자.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침실에서의 실수에 대해서도 마음을 편하게 먹었어요. 젊었을 때는 발기부전이나 조루 같은 문제가 생기면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니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웃으며 저녁 드라마를 보는 날이 늘어갔어요. 예전에는 각자 핸드폰을 보거나 묵묵히 TV만 보았는데 이제는 드라마 속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저 배우 참 연기 잘하네. 응, 저 드라마 재밌다. 다음 주에 뭐 할지 궁금하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우리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까워진 마음은 자연스럽게 침실에서의 관계로도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오랜만에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좀 같이 있을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러워졌어요. 서로 웃으며 예전 추억을 이야기하다가 어느새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완벽하진 않았지만 서로에게 충분히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라 함께함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은 웃음을 선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요? 라고 웃으며 인사하고 밥을 먹을 때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어요. 저는 신문에서 본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고 아내는 동네에서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효과적이었던 건 함께 웃긴 프로그램을 보는 시간이었어요. 개그 프로그램이나 코미디 영화를 함께 보며 웃는데 그 웃음이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웃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이 닿고 어깨가 맞닿게 되었어요. 웃음이 호르몬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웃으면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한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저희 부부는 웃음이 늘어나면서 건강도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요즘 무릎 통증을 덜 호소하고 저 역시 혈압이 더 안정되었어요. 병원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웃음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래요.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웃음이 우리 부부의 건강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까지 회복시켜 주었으니까요. 가끔 친구들이 묻습니다. 너희 부부는 어떻게 그렇게 사이가 좋아?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자주 웃으려고 노력해. 그게 비결이야.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비결입니다. 삶의 무게가 때로는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그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 같아요. 특히 아내와 함께 웃을 때면 모든 걱정이 잠시 잊혀지고 그저 행복한 순간만 남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하니까 몸도 따라오더군요. 성생활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원하고 즐거워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웃음이 있는 곳에 사랑도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침실에서의 관계가 회복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갑자기 스킨십을 시도한 게 아니었어요. 대화, 공감, 손잡기부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다시 잡아준 그날의 기억을요. 그날은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이라 근처 한식당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아내도 예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특별한 날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결혼 초기에 어려웠던 시절,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추억을 되새기다 보니 자연스레 웃음이 나왔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네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함께 이겨내서 여기까지 왔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을밤에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어요. 그때 용기를 내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하던 행동이었지만 오랜만이라 조금 어색했어요. 놀랍게도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도 당신 손 그리웠어.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말보다 그 손이 모든 걸 이야기하더군요.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따뜻함은 계속되었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오래된 사진첩을 함께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사진들. 그 추억 속에서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어요.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내는 거부하지 않고 제 품에 기대왔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성관계까지는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같은 이불 속에서 서로 안고 잠든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아내의 숨소리, 체온, 향기, 모든 것이 그립고 소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안고 자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포옹이었지만 점차 서로를 쓰다듬고 키스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의 마음과 몸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약 한 달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이라 어색했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천천히 진행했어요. 젊었을 때처럼 격정적이진 않았지만 더 깊은 교감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도 저도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에 맞게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웠어요. 빠르게 진행하기보다는 더 오래 전의를 나누고 서로의 반응을 살피며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만족스러운 경험이 되었어요. 이제는 서로 눈만 봐도 압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접촉이 좋은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이기에 가능한 교감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손길과 눈빛으로 충분히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 아내의 손을 다시 잡았을 때의 떨림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작은 접촉이 우리 부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스킨십은 단순한 육체적 접촉이 아니라 말없는 언어였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죠. 성생활의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손잡기, 포옹, 키스, 이런 작은 스킨십들이 모여 점차 자연스러운 성관계로 이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관계를 가집니다.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발기가 충분하지 않거나 중간에 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과 노력이니까요. 아내가 제 손을 다시 잡아준 그날, 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계속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까지 저희 부부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노년 부부들이 각자 따로 방을 쓰곤 합니다. 코골이, 불면증, 화장실 가는 횟수, 이유는 다양하죠. 저희도 한때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요. 침대는 여전히 우리 둘의 공간입니다. 누워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자리죠. 침대를 다시 공유하기로 결정한 것은 약 1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만 같이 자기로 했어요. 평일에는 각자의 생활 리듬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말만이라도 함께 자면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침대 환경도 신경 썼어요. 새 매트리스를 구입하고 편안한 베개와 이불도 마련했습니다. 침실 분위기도 바꿨어요. 부드러운 조명, 은은한 향기의 방향제, 그리고 따뜻한 색상의 침구. 모든 것이 편안함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주말마다 손수건 챙겨 침대를 정리하는 일도 생겼어요. 아내가 침대 시트를 갈고 저는 베개 커버를 바꾸고 함께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작은 의식이 침대를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처음 함께 자는 밤 조금 어색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부담스러울까봐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아내의 등에 제 가슴을 기대거나 서로 손을 잡고 잠드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성생활은 행위보다 정서적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육체적인 만족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쓰다듬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자체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침대에서의 은근한 뽀뽀, 포옹, 농담, 이런 소소한 교감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몸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여기는 어때? 기분 좋아? 응, 좋아. 근데 조금만 더 부드럽게. 이런 대화들이 더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말로 표현하기 부끄러웠던 것들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발기가 충분하지 않거나 중간에 풀리기도 해요.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웃으며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그냥 안고 자자. 그래, 다음에 다시 해보면 돼. 이런 실패조차도 웃으며 함께 넘기는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여유가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의사와 상담한 결과 약물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받았어요. 처음에는 약에 의존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약은 단지 도구일 뿐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마음이니까요. 약을 사용할 때도 의사의 지시를 철저히 따랐습니다. 용량과 복용 시간,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체크했어요. 덕분에 부작용 없이 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젠 아내도 저도 우리만의 리듬을 찾았어요. 대개 아침 시간이 가장 컨디션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말 아침에 사랑을 나누곤 해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의 몸과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전이도 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어요. 젊었을 때는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이제는 오랜 시간 서로를 쓰다듬고 마사지하고 키스하며 천천히 진행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사랑을 나누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침대에서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서로의 상태와 기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원하는 것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솔직한 대화가 더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성생활은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은 교감, 더 충실한 시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침대는 여전히 우리 사랑의 중심지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도 성생활은 가능합니다. 다만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요.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서로에 대한 이해입니다. 정력? 그건 결국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매일 아침 저는 귀도 당기고 발도 때리고 음식도 챙깁니다. 건강을 위한 이런 노력들이 결국 우리 부부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그래야 서로를 향한 사랑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아침에 창문을 열며 오늘도 잘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나이 들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더 깊은 관계, 더 충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성생활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발기가 예전 같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 남성 클라이맥스의 강도가 약해진다는 것, 이런 변화들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가 더 깊은 만족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성급하게 끝내지 않고
더 오래 서로를 탐색하고 교감하는 시간이 늘어났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서로의 몸과 마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단순한 육체적 결합을 넘어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침실에서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일상생활의 다른 부분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대화가 더 많아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어요. 서로를 더 배려하고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종종 말씀하십니다. 노년기 성생활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적절한 성생활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었고 우리 부부의 행복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가끔 다른 노인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아직도 가능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꾸준한 노력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이 글을 읽는 다른 노년 부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관계, 더 깊은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어요. 서로에게 솔직하고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내를 바라보면 여전히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함께 걸어온 시간의 증거입니다. 그 세월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사랑은 끝이 아니라 매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아내를 사랑할 것입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은 젊었을 때보다 더 깊고 진실합니다. 얼마 전 아내의 생일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5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숨쉬는 마지막 날까지 사랑합니다. 아내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75세. 아직도 아내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성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는 그 소중한 시간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미래를 상상하며 행복을 느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니까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